조선 최고의 여류 예술가로서의 발자취. 1504년 강릉의 북평촌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바로 신사임당입니다. 어린 사임당은 어머니 이씨 부인의 손을 잡고 뒷마당을 거닐었어요. 이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사임당아, 저 풀과 꽃들을 보거라. 하늘이 만든 작품이란다. 어린 사임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사임당은 자연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풀 한 포기, 벌레 한 마리도 놓치지 않았어요. 5살이 되던 해 사임당은 처음으로 붓을 잡았습니다.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본 나비를 그리고 싶어요. 그림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어요. 이씨 부인은 딸의 재능을 알아봤습니다. 사임당은 날마다 그림을 그렸어요. 포도, 매화, 난초, 물고기까지 모든 것이 그림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10살이 되자 사임당의 실력은 이미 어른 화가들을 능가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강릉에 천재 소녀 화가가 있다고요. 사람들은 사임당의 그림을 보러 찾아왔어요. 사임당은 부끄러워하면서도 정성껏 그림을 그려 보여줬습니다. 15살 무렵 사임당은 시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림만큼이나 시에도 재능이 있었습니다. 사임당의 시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정을 담았어요. 글씨도 뛰어났습니다. 해서, 행서, 초서 모두 능숙하게 썼어요. 이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내 재능은 하늘이 주신 선물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이란다. 사임당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어요. 아무리 칭찬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수련했어요. 20살의 사임당은 이원수와 혼인했습니다. 남편은 학자였지만 집안은 넉넉하지 못했어요. 사임당은 시댁 식구들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술 활동을 멈추지 않았어요.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그림은 제 삶의 일부예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사임당은 새벽에 일어나 집안일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틈틈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밤늦게까지 붓을 놓지 않았어요. 사임당의 작품은 점점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특히 포도 그림은 일품이었어요. 포도송이마다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잎사귀의 질감까지 살아있는 듯했어요. 사람들은 사임당의 포도 그림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한 양반이 말했습니다. 이 그림 속 포도가 진짜 포도보다 더 탐스러워 보이는구려. 사임당은 초충도에서도 탁월한 솜씨를 보였어요. 풀벌레와 꽃을 함께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수박, 가지, 양귀비, 맨드라미가 화폭에 담겼어요. 그 옆에는 메뚜기, 개구리, 나비, 벌이 생생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사임당의 그림은 단순히 대상을 베끼는 것이 아니었어요.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각각의 생명체가 자연 속에서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보여줬어요.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작은 벌레도 하늘이 만든 귀한 생명이에요. 그 아름다움을 담고 싶습니다. 사임당은 산수화도 그렸어요. 강릉의 아름다운 풍경이 주된 소재였습니다. 금강산을 그린 그림도 유명했어요. 웅장한 산새와 계곡의 물소리까지 들리는 듯했습니다. 글씨에서도 사임당은 독보적이었어요. 힘차면서도
우아한 필체였습니다. 남성 서예가들도 사임당의 글씨를 칭찬했어요.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원수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재능은 조선 팔도에 소문이 자자하오. 나는 당신이 자랑스럽소. 하지만 사임당은 영예를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술 그 자체를 사랑했습니다. 작품 활동은 사임당에게 수양이자 즐거움이었어요. 사임당의 예술 세계는 유교 사상과도 맞닿아 있었어요. 그림 속에 군자의 덕목을 담았습니다. 매화는 고결함을, 난초는 은은한 향기를 상징했어요. 대나무는 곧은 절개를 의미했습니다.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그림은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올바른 마음이 있어야 좋은 그림이 나옵니다. 사임당은 평생 수백 점의 작품을 남겼어요. 그중 일부만이 오늘날까지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 작품들만으로도 사임당의 위대함을 알 수 있어요. 조선시대 여성 예술가 중 최고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사임당의 예술은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으로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이 현명한 어머니로서 율곡 이의를 키워낸 교육. 사임당은 1536년 33살의 나이에 셋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이가 바로 이였습니다. 훗날 조선 최고의 학자가 될 아이였죠. 삼파가 말했습니다. 부인, 건강한 아드님을 낳으셨습니다. 사임당은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았어요. 아이의 맑은 눈동자를 보며 사임당은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범상치 않다는 것을요.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하늘이 내린 귀한 인재가 될 거예요. 사임당은 아이의 교육에 온 마음을 쏟았어요. 젖을 먹일 때도 재울 때도 늘 조심했습니다.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주려고 노력했어요. 이이가 3살이 되자 사임당은 글자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모래판에 글자를 쓰며 놀이처럼 배웠습니다. 이이는 놀라운 속도로 글자를 익혔어요. 이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글자는 무슨 뜻이에요? 사임당은 인내심을 갖고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단순히 글자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담긴 의미와 도리를 함께 알려줬어요. 5살이 되자 이이는 천자문을 모두 읽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이의 총명함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마을 훈장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천재입니다.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이오. 하지만 사임당은 아들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교육했습니다. 총명함이 교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했어요.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이이야, 내가 똑똑한 것은 하늘의 은혜란다. 겸손해야 한다. 사임당은 학문뿐 아니라 인성교육에도 힘썼어요. 예의범절을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법을 알려줬어요. 어느 날 이이가 동생과 다퉜어요. 사임당은 아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형이 동생을 돌봐야 하는 거란다. 내가 먼저 양보하렴. 이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동생에게 사과했습니다. 사임당의 가르침은 엄하면서도 따뜻했어요. 사임당은 아들에게 자연을 관찰하도록 했어요. 함께 들과 산을 거닐었습니다. 풀과 나무, 벌레와 새를 보며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쳤어요. 이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개미들은
왜 저렇게 열심히 일해요? 사임당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부지런함과 협동의 가치를 설명해 줬습니다. 작은 것에서 큰 교훈을 찾아내는 지혜를 알려줬어요. 사임당은 직접 그림을 그려 보이며 가르쳤어요. 붙잡는 법부터 천천히 알려줬습니다. 이이도 어머니를 따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처럼 잘 그리고 싶어요. 사임당은 격려했어요. 실력보다 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예술을 통해 마음을 닦는 법을 가르쳤어요. 8살이 되자 이이는 시를 짓기 시작했어요. 첫 시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았습니다. 사임당은 아들의 시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느껴진다. 참 고운 심성을 가졌구나. 사임당은 아들에게 책을 많이 읽히려 했어요. 논어, 맹자, 시형 같은 경전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강요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도록 이끌었습니다. 때로 사임당은 아들과 토론했어요. 책의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이의 생각을 존중하며 함께 고민했어요. 이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구절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사임당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인내심을 잃지 않았어요. 사임당은 아들에게 실천을 강조했어요. 책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상에서 배운 것을 실천해야 진정한 학문이라고 가르쳤어요.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단다. 내가 아는 것을 삶에서 실천하렴. 이이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랐어요.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동생들을 돌보고 어른들을 공경했어요. 배운 예절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사임당은 건강관리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했어요. 음식도 골고루 먹도록 신경 썼습니다. 이원수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교육 방식은 참으로 훌륭하오. 이이가 날로 성장하는 것이 보이오. 사임당은 겸손하게 답했어요. 자신은 그저 어머니로서 당연한 일을 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임당의 교육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깊은 철학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임당은 아들에게 큰 꿈을 품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명예나 권력을 위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어요.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은 자신만 생각하지 않는단다. 다른 이들을 도우며 사는 사람이지. 이이는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어요. 그리고 평생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았습니다. 사임당의 교육은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 조선의 역사를 바꿨어요. 율곡 이이라는 위대한 학자를 탄생시켰습니다. 효심으로 어머니를 평생 섬긴 모범. 사임당은 어려서부터 어머니 이씨 부인을 극진히 모셨어요. 효도는 사임당 삶의 가장 큰 가치였습니다. 어린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깨를 주물러 드릴게요. 이씨 부인은 딸의 손길에 피로가 풀렸어요. 사임당은 매일 어머니의 안부를 살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무난 인사를 빠뜨리지 않았어요. 사임당은 19살에 강릉을 떠나 서울로 시집갔어요. 남편 이원수의 집은 수진방에 있었습니다. 강릉에서
서울까지는 먼 거리였어요. 하지만 사임당의 마음은 늘 어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건강하신지 걱정됩니다. 남편 이원수는 아내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사임당의 효심이 얼마나 깊은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원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을 뵈러 다녀오시오. 내가 집안을 돌보겠소. 사임당은 남편에게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험한 산길을 넘어 며칠을 걸었어요. 힘들었지만 어머니를 만날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강릉에 도착한 사임당은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이씨 부인도 딸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이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구나. 얼굴을 보니 마음이 놓인다. 사임당은 한 달 동안 어머니를 모셨어요. 맛있는 음식을 해드렸습니다. 밤에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잠자리를 편안하게 해드렸어요. 떠날 날이 다가오자 사임당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어머니와 헤어지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시 올게요. 건강하게 계세요. 이씨 부인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임당도 울음을 참지 못했어요. 대관령을 넘으며 사임당은 뒤를 돌아봤어요. 강릉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이 보이지 않게 되자 사임당은 시를 지었어요. 유명한 사친 시였습니다. 사임당은 서울로 돌아온 뒤에도 어머니를 잊지 못했어요. 편지를 자주 보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안부를 물었어요.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추위에 떠시진 않으실까요? 사임당은 따뜻한 옷을 지어 강릉으로 보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도 만들어 보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효도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해마다 사임당은 강릉을 방문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하느라 힘들었지만 어머니를 뵙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원수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효심은 하늘도 감동할 것이오. 사임당은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이 한 것은 자식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이씨 부인이 편찮으셨어요. 소식을 들은 사임당은 즉시 강릉으로 달려갔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쉬지 않고 걸었어요.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임당은 밤낮으로 어머니를 간호했어요. 약을 정성껏 다렸습니다. 죽을 쓰고 수발을 들었어요.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이씨 부인의 병이 차츰 나았어요. 사임당의 정성 덕분이었습니다. 이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있어서 힘이 난다. 고맙구나. 사임당은 어머니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곁을 지켰어요. 2달이 넘게 강릉에 머물렀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사임당의 효심을 이해하고 기다려줬어요. 사임당은 아이들에게도 효도를 가르쳤어요. 할머니를 공경하도록 했습니다. 강릉에 갈 때는 아이들을 데리고 갔어요. 이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께서 좋아하실 선물을 준비했어요. 사임당은 아들을 칭찬했어요. 효심이 대대로 이어지는 것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사임당은 어머니께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강릉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았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꽃과 새를 정성껏 그렸어요. 이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내 그림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내 마음이 느껴진다. 사임당은 시도 지어드렸어요.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담았습니다. 이씨 부인은 딸의 시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세월이 흘러 이씨 부인이 연로하셨어요. 사임당은 더욱 자주 강릉을 찾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옆에 있을게요. 외롭지 않으시게 해드릴게요. 사임당은 강릉에서 오래 머물렀어요. 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이원수도 아내의 뜻을 존중했어요. 1551년 이씨 부인이 세상을 떠났어요. 사임당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3년상을 정성껏 치렀어요.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딸이 늘 그리워할게요. 사임당의 효심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줬어요. 많은 이들이 사임당을 본받으려 했습니다. 사임당은 효의 참된 의미를 몸소 보여준 분이었어요. 어머니를 향한 지극한 사랑은 오늘날까지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가정을 지킨 내조. 사임당의 시댁은 넉넉하지 못했어요. 남편 이원수는 학문에 뛰어났지만 벼슬길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원수가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당신을 편하게 해주지 못해서. 사임당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학문이 있고 서로가 있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임당은 집안 살림을 꾸려나갔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어요. 바느질로 옷을 지어 아이들에게 입혔습니다. 옆집 안악이 말했습니다. 사임당은 양반가 교수인데도 일을 참 잘하시네요. 사임당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손수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그림을 그렸어요. 사임당의 그림은 집안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었어요. 양반 집에서 사임당의 그림을 사갔습니다. 병풍을 주문하는 이들도 많았어요.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제 그림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어 감사해요. 사임당은 그림을 그려 팔았지만 자존심을 잃지 않았어요. 정성껏 최선을 다해 그렸습니다.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술을 나누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어느 해 가뭄이 들었어요. 곡식 값이 치솟았습니다. 집안 형편이 더욱 어려워졌어요. 이원수가 말했습니다. 이번 달은 쌀을 구하기 어렵겠소. 사임당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산에서 나무를 캐왔습니다. 된장으로 국을 끓였어요. 소박한 식사였지만 가족은 함께 둘러앉아 먹었습니다.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건강하면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아이들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밝은 모습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겨울이 되자 방이 추웠어요. 땔감을 살 돈이 부족했습니다. 사임당은 해진 옷을 꿰매어 이불을 만들었어요.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따뜻할 거예요. 사임당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재웠어요. 자신의 체온으로 아이들을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추운 밤을 견뎌냈어요. 이원수는 과거 시험을 준비했어요. 벼슬에 오르면
집안 형편이 나아질 수 있었습니다. 사임당은 남편을 격려했어요.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공부에만 집중하세요. 집안일은 제가 다 할게요. 사임당은 남편이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조용한 방을 마련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남편을 위해 차를 끓여줬어요. 이원수가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공부할 수 있소. 고맙소. 하지만 과거 시험은 쉽지 않았어요. 이원수는 여러 번 낙방했습니다. 좌절하고 힘들어했어요. 이원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무능해서 가족을 고생시키는구려. 사임당은 남편을 위로했어요. 실패는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훌륭한 학자예요. 때가 되면 기회가 올 거예요. 사임당의 격려에 이원수는 다시 용기를 냈어요.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사임당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어요. 사임당은 아이들 교육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가난해도 배운 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그를 가르쳤어요.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배움은 가장 큰 재산이란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지. 사임당은 책을 빌려와 아이들에게 익혀줬어요. 살 돈이 없으면 필사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베껴 써서 아이들에게 주었어요. 이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손이 아프시겠어요. 사임당은 괜찮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다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사임당은 이웃과도 잘 지냈어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왔습니다. 자신도 가난했지만 나눔을 실천했어요. 이웃이 말했습니다. 사임당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임당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어요.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사임당은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비록 재료는 부족했지만 마음을 담았습니다. 조상께 제사를 지내고 가족이 함께 먹었어요.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함께 있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세월이 흘러 이원수는 마침내 벼슬에 올랐어요. 수음판관이 되었습니다. 사임당의 내조가 결실을 맺은 것이었어요. 이원수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없었을 것이오. 사임당은 겸손하게 답했어요. 남편 스스로의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사임당의 헌신적인 내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요. 사임당은 가난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어요. 밝은 마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남편을 도우며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냈어요. 사임당의 내조는 조선시대 여성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시와 문학으로 감성을 표현한 재능. 사임당은 그림뿐 아니라 시에도 뛰어난 재능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글을 짓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 시 부인이 말했습니다. 사임당아, 내 시에는 진시한 감정이 담겨 있구나. 사임당은 자연을 보며 시를 지었어요. 봄에는 꽃을, 여름에는 푸른 산을 노래했습니다. 가을 달빛과 겨울 눈도 시의 소재가 되었어요.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시는 마음의 소리예요. 느낀 그대로를 담고 싶습니다. 사임당의 시는 소박하면서도 깊이가 있었어요. 화려한 수사보다
진솔한 표현을 중시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어요. 20살에 지은 유대관령 망친정, 시는 사임당의 대표작이었어요. 대관령을 넘으며 강릉의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계신 곳을 바라보니 눈물이 납니다. 시에는 효심이 가득했어요. 어머니와 떨어진 슬픔,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는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시를 읽고 감동했어요. 한 선비가 말했습니다. 이 시를 읽으니 내 어머니가 생각나는구려. 사임당은 자식에 대한 사랑도 시로 표현했어요. 아이들이 아플 때 걱정되는 마음을 글로 적었습니다.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보며 기쁨을 노래했어요.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하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사랑을 시로 남기고 싶습니다. 사임당의 시에는 계절의 변화가 자주 등장했어요. 봄비 내리는 날의 촉촉한 정취를 담았습니다. 여름 연못에 피는 연꽃의 고결함을 노래했어요. 가을이 되면 사임당은 낙엽을 보며 시를 지었어요. 떨어지는 잎사귀에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슬프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계절이 돌고 도는 자연의 섭리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낙엽이 져야 새봄이 오는 거예요. 끝은 또 다른 시작이지요. 겨울밤 달빛 아래서 사임당은 홀로 시를 읽었어요. 옛 시인들의 작품을 음미했습니다. 이백두보, 백거이의 시를 사랑했어요. 이원수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시는 당나라 시인들의 견주어도 손색이 없소. 사임당은 겸손하게 답했어요. 아직 배울 것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평생 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사임당은 친구들과 시를 주고받았어요. 당시 여성들은 교류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를 통해 마음을 나눴어요. 친구가 말했습니다. 사임당의 시를 읽으니 위로가 됩니다. 사임당도 친구들의 시에 답장을 보냈어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했습니다. 시는 마음의 다리 역할을 했어요. 사임당은 자연을 관찰하며 새로운 표현을 찾았어요. 풀 한 포기, 돌 하나에서도 영감을 얻었습니다. 평범한 것에서 비범함을 끌어냈어요.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어요. 사임당의 시에는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유교적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습니다. 인간의 도리와 자연의 조화를 노래했어요. 한 학자가 말했습니다. 사임당의 시는 시이면서 동시에 가르침입니다. 사임당은 시를 통해 자신의 세계관을 표현했어요. 선하게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마음을 담았어요. 사임당의 시는 후대에 전해졌어요. 많은 이들이 필사해서 읽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어요. 한 여인이 말했습니다. 사임당의 시를 읽으며 힘을 얻습니다. 나도 그분처럼 살고 싶어요. 사임당은 시를 가르치기도 했어요. 아들 이에게 시 짓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시는 기교가 아니란다. 진심이 담겨야 해. 이인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 훌륭한 시인이 되었어요. 사임당의 문학적 재능이 아들에게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사임당은 밤늦게까지 시를 다듬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예술가의 자세였어요.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시 한 편을 완성하는데 며칠이 걸려도 괜찮아요. 좋은 작품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사임당의 시는 오늘날까지 사랑받고 있어요. 교과서에 실려 많은 학생들이 배웁니다. 사임당의 효심과 모성애, 자연에 대한 사랑이 시를 통해 전해지고 있어요. 한 교사가 말했습니다. 사임당의 시를 가르치면 아이들이 감동합니다. 진실한 감정은 시대를 초월해요. 사임당은 시와 그림을 함께 창작했어요. 그림에 시를 적어 넣었습니다. 두 예술이 조화를 이루며 더 큰 감동을 주었어요.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그림과 시는 하나예요. 같은 마음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지요. 사임당의 문학적 업적은 여성의 지위가 낮았던 시대에 이루어졌어요. 더욱 놀라운 성취였습니다. 사임당은 여성도 훌륭한 문학가가 될 수 있음을 증명했어요. 시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히 표현했습니다. 조선시대 여성, 문학의 선구자였어요.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실천으로 보여준 선구자. 조선시대는 여성에게 교육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여자는 글을 몰라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한 양반이 말했습니다. 여자에게 학문이 무슨 소용이겠소? 하지만 사임당은 달랐어요. 어머니 이씨 부인은 딸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사임당은 어려서부터 책을 읽었어요.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배움은 남녀가 따로 없어요.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임당은 스스로 학문의 즐거움을 느꼈어요. 경전을 읽고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시와 문학에도 조예가 깊었어요. 이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여자라고 무식해서는 안 된다. 배워야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단다. 사임당은 이 가르침을 평생 간직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사임당에게는 세 딸이 있었어요. 사임당은 딸들을 아들과 똑같이 교육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글을 배워야 한다. 현명한 사람이 되렴. 딸들은 어머니를 따라 공부했어요. 천자문을 배우고 사서삼경을 읽었습니다. 시를 짓고 그림도 그렸어요. 첫째, 딸 매창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공부가 재미있어요. 사임당은 기뻐했어요. 딸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아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여자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 부인이 말했습니다. 여자는 바느질이나 잘하면 됩니다. 글은 무엇에 쓰려고요? 사임당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신의 신념대로 딸들을 교육했습니다.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여자도 생각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 해요. 그러려면 배워야 합니다. 사임당은 딸들에게 예절도 가르쳤어요. 하지만 단순히 순종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려 했어요.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예의는 중요하지만 맹목적인 복종은 아니란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해. 딸들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했어요. 지혜롭고 교양 있는 여성으로 자라났습니다. 둘째, 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덕분에 세상을 넓게 볼 수 있어요. 사임당은 며느리들에게도 배움을 권했어요.
아들이 장가들면 며느리를 교육했습니다.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책을 읽으면 마음이 풍요로워져요. 함께 공부해요. 며느리들은 처음엔 당황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를 가르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곧 감사하게 여겼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됐습니다. 사임당은 이웃 여인들도 도왔어요. 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비밀스럽게 모임을 열었어요.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배워봐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인들은 사임당의 가르침에 눈을 떴어요.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한 여인이 말했습니다. 이제야 편지를 읽을 수 있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사임당은 여성도 경제관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집안 살림을 제대로 꾸리려면 계산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술을 알아야 손해보지 않아요. 장사치들이 속이지 못하게 해야죠. 사임당은 딸들에게 산수를 가르쳤어요. 돈을 계산하고 물건 값을 따지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셋째, 딸이 말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혼자서도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사임당은 여성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믿었어요. 남편에게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너희도 뭔가 할 줄 알아야 해. 그래야 어려울 때 가족을 도울 수 있단다. 사임당은 딸들에게 그림과 바느질을 가르쳤어요. 이것들도 생계 수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신처럼 그림을 팔아 돈을 벌 수도 있었어요. 사임당의 딸들은 모두 현명한 여성이 되었어요. 시집을 가서도 존경받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잘 돌보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큰딸의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사임당께서 키운 딸은 역시 다르구려. 지혜롭고 슬기롭소. 사임당의 교육 철학은 조용히 퍼져나갔어요. 딸들이 자신의 딸들에게 또 가르쳤습니다. 여성 교육의 중요성이 대대로 이어졌어요.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교육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에요. 한 사람씩 변화하면 결국 모두가 달라집니다. 사임당은 여성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집안일만 하는 것이 여성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여자도 생각하고 창조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재능이 있습니다. 사임당 자신이 그 증거였어요. 뛰어난 예술가이자 학자였습니다.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이 되었어요. 한 젊은 여성이 말했습니다. 사임당을 보면 용기가 납니다. 나도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임당은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지는 않았어요. 조용히 실천으로 보여줬습니다. 자신과 딸들의 삶을 통해 증명했어요. 사임당의 노력은 씨앗이 되었어요. 여성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서서히 퍼졌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후 한국 여성 교육의 초석이 되었어요. 사임당은 시대를 앞서간 교육자였습니다. 여성의 가능성을 믿고 실천한 선구자였어요. 검소하고 청렴한 삶으로 후세에 귀감이 된 덕행. 사임당은 평생 검소하게 살았어요.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이 말했습니다. 사임당은 명문가 출신인데도 수수하게 지내시네요. 사임당은 옷차림이 소박했어요. 비단 옷보다
무명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았어요.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겉모습보다 마음이 아름다워야 해요. 꾸밈 없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사임당의 집은 단정했지만 소박했어요. 귀한 가구나 장식품이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만 두었어요. 이원수가 말했습니다. 집을 좀 더 꾸며도 되지 않겠소? 사임당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고 책이 있어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식사도 검소했어요. 산해진 미를 차리지 않았습니다.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으로 끼니를 해결했어요.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음식은 배를 채우는 것이에요. 사치스러울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손님이 오면 정성껏 대접했어요. 비록 소박한 음식이었지만 마음을 담았습니다. 손님이 말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이 느껴지는 식사였습니다. 사임당은 물건을 아껴 썼어요. 옷이 해지면 입고 또 입었습니다. 버리지 않고 고쳐 입었어요.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물건에도 생명이 있어요. 끝까지 소중히 써야 합니다. 종이도 아껴 썼어요. 그림을 그릴 때도 한 장 한 장 소중히 다뤘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신중하게 붓을 놀렸어요.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종이 한 장도 농부의 땀이 들어간 거예요. 함부로 쓸 수 없어요. 사임당은 낭비를 싫어했어요. 음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절약을 가르쳤어요. 이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밥 한 톨도 남기지 말라고 하셨죠? 사임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음식 하나하나가 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농부가 땀 흘려 지은 곡식이란다. 한 알도 소중히 여겨야 해. 사임당은 베푸는 것을 좋아했어요.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눴습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도왔어요. 가난한 이웃이 말했습니다. 사임당께서 쌀을 나눠주셔서 식구들이 굶지 않았습니다. 사임당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어요. 서로 돕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나눔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행복하게 해요. 사임당은 명예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그림이 유명해져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양반이 말했습니다. 사임당의 그림은 조선 최고입니다.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사임당은 겸손하게 답했어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제 그림은 하늘의 작품을 따라한 것뿐이에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사임당은 권력을 멀리했어요. 남편이 벼슬에 올라도 거들먹거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어요.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벼슬은 백성을 섬기는 자리예요. 우쭐댈 일이 아닙니다. 사임당은 정직했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켰어요.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진실은 모든 덕의 시작이에요. 거짓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정직을 강조했어요. 작은 거짓말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거짓말해서 죄송합니다. 사임당은 아들을 용서했어요. 하지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용기란다. 앞으로는 솔직하렴.
사임당은 화를 잘 내지 않았어요. 침착하고 차분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평정심을 유지했어요. 이원수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항상 그렇게 평온하시오? 사임당은 웃으며 답했어요. 화를 내봐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에요. 사임당은 노인을 공경했어요. 나이 든 분들을 만나면 정중히 예를 표했습니다. 불편한 일이 있으면 도왔어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 사임당 같은 이가 드물구려. 사임당은 겸손하게 받아들였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임당은 약자를 보호했어요. 힘없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나섰습니다.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돌봐야 해요.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사임당은 자연을 사랑했어요. 풀 한 포기도 함부로 꺾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귀히 여겼어요.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늘이 만든 거예요.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사임당의 덕행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많은 이들이 사임당을 본받으려 했습니다. 한 부인이 말했습니다. 사임당을 보면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임당은 평범한 일상에서 덕을 실천했어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선행을 쌓아갔어요.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위대한 일은 작은 일들이 모여서 이루어져요.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임당의 삶은 그 자체로 교훈이었어요. 검소함, 정직함, 겸손함을 몸소 보여줬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가르쳤어요. 사임당의 덕행은 오늘날까지 존경받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어요. 예술과 학문을 통해 조선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헌. 사임당의 작품들은 조선 문화의 보물이 되었어요. 그림과 글씨가 널리 알려졌습니다. 한 수집가가 말했습니다. 사임당의 작품을 소장하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사임당의 포도, 그림은 특히 유명했어요. 조선 포도 그림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후대 화가들이 사임당의 화풍을 따라 배웠어요. 젊은 화가가 말했습니다. 사임당의 포도를 보며 공부합니다. 생명력이 넘쳐나요. 사임당은 초충도 장르를 발전시켰어요. 풀과 벌레를 함께 그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자연의 조화를 담아냈어요.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자연 속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사임당의 초충도는 정교하면서도 따뜻했어요. 과학적 관찰력과 예술적 감수성이 어우러졌습니다. 벌레 한 마리도 살아 움직이는 듯 했어요. 화원이 말했습니다. 사임당의 그림은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어요. 사임당은 여성 화가의 길을 열었어요. 당시 여성이 화가로 인정받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사임당의 실력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어요.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재능은 재능입니다. 성별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사임당의 성공은 다른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여성도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사임당이 있어 저도
그림을 시작할 용기가 생겼어요. 사임당은 예술 교육에도 힘썼어요. 자녀들에게 그림과 글씨를 가르쳤습니다. 특히 아들 이는 어머니의 영향을 크게 받았어요. 이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예술은 제 학문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사임당은 예술과 학문이 분리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둘 다 인간을 완성시키는 수단이라고 믿었습니다.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그림은 마음을 표현하고 학문은 마음을 다스려요. 둘 다 필요합니다. 사임당의 작품에는 유교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군자의 덕목을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예술을 통해 도덕을 가르쳤어요. 학자가 말했습니다. 사임당의 그림을 보면 올바른 삶의 길이 보입니다. 사임당은 민화 발전에도 영향을 주었어요. 서민들이 사임당의 그림을 따라 그렸습니다. 포도, 모란, 연꽃 그림이 민간에 퍼졌어요. 한 백성이 말했습니다. 사임당처럼 그릴 수는 없지만 따라 해보고 싶어요. 사임당의 예술은 계층을 넘어 사랑받았어요. 양반부터 서민까지 모두 감상했습니다. 예술의 대중화에 기여했어요.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아름다움은 모두의 것이에요. 친분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사임당은 자연주의 화풍을 확립했어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그렸습니다.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았어요.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자연은 이미 완벽해요. 그대로 담으면 됩니다. 사임당의 화풍은 조선 중기 회화의 주류가 되었어요. 많은 화가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연을 관찰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전통이 생겼어요. 궁중 화원이 말했습니다. 사임당의 방식이 우리 그림의 정석이 되었습니다. 사임당은 서예에서도 뛰어났어요. 해서, 행서, 초서 모두 능통했습니다. 여성 서예가로는 최고의 경지에 올랐어요.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글씨는 그 사람의 인품을 보여줘요. 바르게 써야 합니다. 사임당의 글씨는 힘차면서도 우아했어요. 남성적인 힘과 여성적인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뤘습니다. 서예가가 말했습니다. 사임당의 글씨에는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강하면서도 온화합니다. 사임당은 문학 작품도 남겼어요. 시와 산문이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여성, 문학의 소중한 유산이 되었어요.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글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큰 즐거움이에요. 사임당의 문학은 진솔했어요. 꾸밈없는 감정을 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읽었어요. 한 독자가 말했습니다. 사임당의 글을 읽으면 위로가 됩니다. 제 마음을 대신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사임당은 문화의 전승자 역할도 했어요. 전통 예술을 다음 세대에 전했습니다. 아들 이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아 대학자가 되었어요. 이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첫 번째 스승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배웠어요. 사임당의 영향은 직계 가족을 넘어 퍼져나갔어요. 제자들이 사임당의 예술을 이어갔습니다. 문화의 맥이 끊이지 않았어요.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사임당께 배운 것을 제 제자에게 전하겠습니다. 사임당은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보여줬어요. 예술이 단순한 향유가 아니라 교육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예술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사임당의 작품들은 오늘날까지 보존되고 있어요.
박물관에 소장되어 많은 이들이 감상합니다. 국보로 지정된 작품도 있어요. 큐레이터가 말했습니다. 사임당의 작품은 우리 문화재 중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사임당은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어요. 5만 원권 지폐에 초상이 들어갔습니다. 국민들이 매일 사임당을 만나고 있어요. 한 시민이 말했습니다. 지폐를 볼 때마다 사임당을 생각합니다. 자랑스러워요. 사임당의 정신은 현대에도 살아있어요. 예술과 학문, 가정과 사회를 조화롭게 이룬 삶이 귀감이 됩니다. 여성의 가능성을 보여준 선구자로 기억되고 있어요. 사임당이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은 작지만 그 영향은 영원히 이어집니다. 사임당은 1551년 48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짧은 생이었지만 남긴 업적은 컸습니다. 조선 최고의 여류 예술가로 현명한 어머니로 덕행의 모범으로 역사의 길이 남았어요. 사임당의 삶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큰 감동과 교훈을 줍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며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한 위대한 여성이었습니다.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